짧지만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 길지만 한없이 짧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 살고 있을까? 그분들의 50대보다 지금의 나는 과연 잘해 나가고 있을까? 가문의 재건을 위해 집안을 제대로 보존하고 건사하기 위해 내가 하는 언사나 행동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루승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 두 번째 편이고요. 지은이 최종협, 출판 윤호북스입니다.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홀로 왔지만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 왔기에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먹고 함께 지낸 직장 사람들도 형제들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나만 생각하며 살아온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나 부하가 문제가 아니라 형이나 동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덕을 키운다는 건 함께 살아가는 운명을 지닌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삶의 외로움과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좋은 이웃을 얻는 방법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다시 받는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선배나 고객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외로웠던 과거였지만 외롭지 않은 미래로 바꾸는 방법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50에 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50이 되기 전에는 인을 실천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50 이후에는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인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균형 잡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 어렵지만 인생 후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입니다. 어쩌면 죽음에 이르러도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상대에게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쁨과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주는 주인공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선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사후득, 이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이익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걸 말하지만 이익은 뒤로 하고 어려운 일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반대입니다. 일하기 전에 미리 명확한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못하면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자기 몫부터 두둑히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그 벽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을 행하기만 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 보상도 없는 일을 선뜻 나서서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어려운 일을 해준다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얻는 건 뒤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20살의 고민을 쉰에 다시 한다. 50에 생각해보니 똘똘한 집 한 채만이라도 남겨주기를 바라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한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래, 그림, 책, 여행 등 그 어떤 작은 여유도 없이 집 한 채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취미생활도 하나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1년에 단 하루도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매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감기나 몸살도 가능하다면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맞추고 싶을 정도였으니 가족을 위한 주말 나들이는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50에 서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부의 시간과 아이들과의 시간, 부모님과의 시간과 형제, 자매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시간이 모두 그 똘똘한 집 한 채에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똘똘한 집 한 채에 현재의 모든 시간이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출근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인 일이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머리를 기르고 싶었던 일도, 청바지를 입고 싶었던 일도,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것도, 노래를 배우고 싶었던 것도 모두 저지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나다운 삶이었는지, 나답지 않은 삶이었는지 헷갈립니다. 부모 형제들의 바람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선생님의 바람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사장님의 경영 철학과 상사들의 요구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미디어에서 요청하는 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똘똘한 집 한 채만이라도 남기를 바라며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노래도, 그림도, 책도, 여행도 어떤 여유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이 누구답게 살아온 삶인지 궁금합니다. 내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50 이후에는 내 삶인 듯 아닌 듯 그렇게 계속 가야만 하는 것인지, 조금 어색하겠지만 나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20살의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로의 삶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연의 삶을 인생 후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뜻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인의 삶을 따라도 좋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결정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과 무작정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해야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로를 정해야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언제나 누구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힘들고 빈자도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참기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노인도 힘들고 아이도 힘듭니다. 여자도 힘들고 남자도 힘듭니다. 반면 즐겁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삶이 즐겁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다. 사람을 통한 배움이 진짜입니다.
하기를 위한 학문만큼이나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의나 강연의 목표를 뒀다면 우리 주변에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책을 통해 강의를 배울 수도 있지만 강사를 통해 배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강의를 잘하는 기술을 배우고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하는 원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모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배움입니다. 내 생각을 품고 배움에 임하면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 결과 역시 보나 마나입니다. 마시다 남은 콜라가 반 이상이나 들어있는 잔에 아무리 맛있고 향긋한 커피를 더한다 해도 그건 커피도 콜라도 아닌 마시기 어려운 액체일 뿐입니다. 배울 때는 일단 내 생각을 조금 접어둬야 합니다. 내 나이, 학력, 경력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배움의 자세가 덜 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성인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도 없겠지만 가르침의 결과도 허망할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한다. 내가 욕 먹는 게 싫은 것처럼 남도 욕 먹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는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에게는 혹여 욕할 일이 생긴다 해도 최대한 자제를 해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욕할 것이며 혹여 내가 욕먹을 짓을 했음에도 좋은 말로 이해시켜 준다면 그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욕을 하면 욕먹는 상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욕하는 나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욕해서 그가 고쳐진다면 다행이지만 욕먹고 잘못을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아예 욕먹을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내가 잘못했더라도 상대로부터 보기 좋게 욕을 먹었다면 오히려 원망과 오기가 발동합니다. 그러니 욕먹을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욕먹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욕을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집니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남에게도 잔소리를 말아야 합니다. 거만한 사람이 싫으면 나도 거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욕 듣는 걸 싫어하지만 남에게 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조심하며 살라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남을 조절하는 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조절하는 건 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봉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은 흉이 아니나 공경하는 마음 없이 처신하는 일은 잘 모시나 못 모시나 불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가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은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이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맙니다. 불치하문. 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은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천명에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핑계는 무가치하다. 초중고, 대학 입학과 졸업을 반복하면서 기대와 후회를 반복합니다. 다시 입학생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는 사원 시절을 아쉬워합니다. 좌충우돌하며 업무를 진행해도 어느 정도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원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노심초사하며 소심했던 사원 시절의 시간을 후회합니다. 과장은 대리 때를 아쉬워합니다.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최종 책임은 과장이 지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도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후회합니다. 부장은 과장 때를 아쉬워합니다. 부서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더 과감하게 새로운 제품이나 제도 개선에 몰입하여 팀워크를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부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안일하게 보냈던 시절을 후회합니다. 퇴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일찍 그만둔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 못한 걸 더 아쉬워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보냈던 그 긴 시간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인생의 황금기를 조직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더 멋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연민을 가집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면서도 나의 삶이 아닌 과장 눈치, 부장 눈치, 임원 눈치에 기준을 세우고 살았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나의 삶이 참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라 해도 평균의 삶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60이 되면 50을 되돌아보면서 분명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10년만 젊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10년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우리는 공자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해법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방법입니다. 더 좋은 묘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간절함이니 속눈샘 치고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춰야 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60에는 무엇을 하든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60을 넘기면 또 다시 후회하는 70을
맞이해야 합니다. 밀어가는 삶으로, 내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내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아내의 삶으로, 내가 아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 고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습니다.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입니다. 떠밀려 도착하는 곳보다는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는 게 주도적인 삶입니다. 가는 길에 얻어 타고 가는 드라이브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운전하여 가는 드라이브가 더 즐겁습니다. 50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터닝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은 타인의 삶에서 내 삶으로의 노선 변경이 가능한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답답함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매력적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스스로 답답해하고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그 어떤 개발도 어렵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조직에 순응하는 체득된 습성으로 내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회사도 그저 시키는 것만 잘 해내면 되는 시간의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도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0은 자기 개발하기에 적당한 나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에 최고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당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20대에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30대에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이 있어 유리합니다. 40대에 느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개발이 되면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숙한 도구, 꾸준함. 운명이 있다고 믿으면 운명은 있습니다. 운명이 없다고 믿으면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뤄지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걸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모두가 살아간다면 설렘이 아니라 지루함이며 기대감에 희망이 아니라 나태함에 절망이 커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 아버지 밑에서 부자로 사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크게 가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거니와 크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부자로 태어나 부자로 폼나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가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반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50에 가져야 할 성숙한 도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50의 나이에 꾸준함의 힘에 의혹을 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두뇌 싸움이기도 하지만 꾸준함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머리 좋은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꾸준한 사람도 유리합니다. IQ가 높지 않아도 손재주가 떨어져도 오랫동안 반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대부분을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멋진 성과가 내 경험이 되기에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를 꾸준하게 하려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매일매일의 포기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걸 시시때때로 포기하는 포기의 용기가 차별을 만드는 전술입니다. 어찌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가? 핑계는 핑계일 뿐이지만 핑계라도 되면서 자리를 모면해야 체면이라도 챙길 수 있기에 무가치한 핑계인 줄 알지만 만들어냅니다. 나이를 먹으며 나도 모르게 핑계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삶이 없으면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혼자가 되었을 때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주어진 삶이 편하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아도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직장 생활이 말해줍니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구속일 수는 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위안과 안정에 빠진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화가 싫어집니다. 지금이 좋은데 적당하게 핑계를 대면서 따뜻한 온도를 즐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형의 틀에서 벗어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토록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시 안정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밖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일을 하느니 차라리 비슷한 상황에서 해온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반복하는 습관.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로 탁월함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고, 파스칼은 습관은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합리적이라든가 올바르다는 데에서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며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아서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우리 속담 이외에도 40이 지나면 사람들은 습관과 결혼해버린다 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천성과 본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형제 혹은 자매일 것입니다. 비슷한 천성과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50, 60년을 살다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은 성공했고 동생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형이 똑똑해서 잘생겨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형과 동생이 매일 아침 일어나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했느냐의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반복, 습관,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상달의 길, 하달의 길. 오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는 2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거나 지금부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쉽게 살아왔다면 현재의 고통은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하지 못한 일이지만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한 일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면, 조금 더 검소한 사람이 되려고 행동했다면,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열중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려고 공감했다면 상달의 길을 가려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뒤로 물러섰다면,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친구들을 밀쳐냈다면, 조금 더 마음대로 살려고 책을 던져버렸다면, 조금 더 마음껏 살려고 마음대로 했다면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불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편안한 오늘이 되고, 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불편한 오늘이 됩니다. 불편했던 상달의 길이 오늘의 군자를 만들고, 편안했던 하달의 길이 오늘의 보통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리더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하루하루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멋진 삶. 나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잘 살고 있을까? 그분들의 50대보다 지금의 나는 과연 잘해 나가고 있을까? 가문의 재건을 위해 집안을 제대로 보존하고 건사하기 위해 내가 하는 언사나 행동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평생 농사만 지은 농부였습니다. 품앗이 농사로 늘 바쁘셨지만 농한기 때는 40, 50리 떨어진 곳에서 건축용 나무를 구매해 다시 40, 50리 떨어진 안성이나 평택으로 가져다 이문을 조금 남기고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소 마차를 끌고 수십 리를 돌아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엔 늘 달콤한 빵을 한두 개씩 사다 주셨습니다. 그 빵 맛에 저녁이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저는 늘 들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버지가 쉬는 모습을 단 하루도 본 적이 없습니다. 농번기에는 밤에나 겨우 검게 그을린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 장사에 바쁘셨고, 비 오는 날에는 새끼 꼬기에 바쁘셨습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나오는 어구입니다.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름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근면과 검약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제 부모와 저는 불과 한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00년 이상 내려온 명심보감의 저 어구가 제 부모 세대에 있는 말없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배움으로 치자면 자식 세대에 반도 미치지 못하셨지만 그분들의 삶은 자식의 삶보다 100배는 더 멋졌습니다. 비단 저의 부모만이 아닌 50년 전의 삶을 살아낸 모든 부모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50이 되는 나는 자식들에게 늘 독서하는 모습과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순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지, 조금 힘들다고 아이들처럼 불평과 불만만 내보이고 있진 않은지, 빨리 가려는 욕심 때문에 비리에 말려들진 않은지, 조금 더 의연한 자세로 삶을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부모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발음과 사랑으로 늘 이끌어주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 공자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시간은 소중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은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간절하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1분 1초가 그토록 소중하고 누구에게는 한 달, 1년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50, 지천명. 어떤 일을 해야 밥때도 잊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근심 걱정도 잊은 채 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힐은 그의 명저 성공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열정에서 찾았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열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사람과 열정과의 관계는 증기기관차와 증기와의 관계와 같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멋지고 뜨겁게 살아보리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삶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지구별 여행인데, 누군들 한번 멋지고 뜨겁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생 남들에게 박수만 쳐주며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좋은 환경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50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50의 시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열정의 배터리를 채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댔던 퇴직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회사 대표의 꿈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타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고. 이제 더는 선택당하지 않고 내가 나의 꿈과 미래를 선택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우아하고 품위 있는 나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들어와야 하는 월급이 더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라진 월급 봉투의 힘과 매달 어김없이 들어가는 생활비를 보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보다 2배 이상의 돈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목도했을 때 제 인생이 예상에 없던 궁한 상태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책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